6월 29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31년 전에 오늘 6.29 선언이 나와서 당시 87년에 거리를 메운 시대들을 향해 이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 했던 날입니다. 3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형식적인 민주화가 완성된 대한민국의 꼴이 이런 수준의 꼴이었다면 그때 군부 독재나 31년 이후에 형식적 민주화가 완성된 나라의 꼴이나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나이를 헛먹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프로파간다와 우중화가 판을 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뉴스를 하기 전에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난민 문제 때문에요. 정우성 씨,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를 맡고 있는 유명 배우지요. 다 좋은데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덜컥 방문 열고 들어온 난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인터뷰라기보다는 이런 이 말을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해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좀 하는 겁니다. 인기 배우도 좋고 또 자신의 명예 유지나 또 사회적 봉사를 위해서 사회 활동의 일환으로 어떤 기구나 단체, NGO 등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데요. 좀 연예인이 말을 할 때는, 사회적 발언을 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세상의 모든 이런 양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문을 털컥 열어 제끼고 난민들 한국에 다 오시오. 이래서 대한민국이 난민 천국이 되도록 할 게 아니라면, 그런 합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한 바 없다면 난민들에 대해서 좀 그 중에서 진짜 난민도 있었고 나머지는 브로커 난민도 있고 일하러 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선별해서 진짜 난민은 좀 선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덜컥 방문 열고 들어온 난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정우성 씨 집도 클 건데 그 집 다 열어 제껴서 집에 난민들 다 좀 오라고 하면 안 됩니까? 전부 정우성 씨 집을 빌딩에 문을 덜컥 열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이 남한테 말을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식과 교양 또 지적인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공유한 채 해야지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다고 함부로 나오는 대로 떠들면 안 되는 겁니다. 말 신중하게 좀 하길 바랍니다. 남한테 연예인도 공인이라는 세상에서 공인이 말을 할 때는 이런저런 모든 측면들을 가려보고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배우 안성기 씨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소나 자리에 갑니까? 그런 어떤 발언을 합니까? 평생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영화계 다 이렇게 일정한 편향을, 이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좋습니다. 뭐 각자가 좋아서 그런 편향을 갖는 부분을 그걸 비판할 수는 없고 개인의 선택의 자유라고 봅니다. 다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사회적 발언을 할 때는 그래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논리적으로 해야 역시 그래도 딴따라는 아니구나, 개념이 있구나 되는 거지. 그냥 자기가 이름 있다고 막 나오는 대로 떠들게 되면 딴따라가 그렇지 밖에 소리 더 듣겠습니까? 좀 자제하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칼럼은 죽음의 함정으로 끌고 가는 이 정권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서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은 이 나라를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전방위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문재인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직위에 걸맞는 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자를 저는 대통령이라고 굳이 직위를 넣어서 부르기를 거부합니다.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불러달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해도 김정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설주 여사라고 불러달라 해도 이설주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 방송에 안 나가면 그만이지 김정은 위원장 이설주 여사라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르면 제 영혼이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내용에 대해 이런저런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로펌에서 무슨 최후 통첩장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자, 제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를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데 그 나라에 올라타 있는 국민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알지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캐나다에서 어떤 여름을 맞이해서 이 페스티벌,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그 자리에 이 새 둥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새 둥지에는 알이 낳아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 새 둥지와 알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하니까 매일 하루 10cm씩 똑같은 모양의 가짜 새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땅 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 이제 땅 모양까지도 좀 갖춘 거죠. 한 10cm씩 알을 옮기니까 지금 새가 잘 모르고 그 길 따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새 둥지를 이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 무대 위에서 멀리 이렇게 안전하게 떼어놓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그 새 둥지와 비슷하다. 매일 어디론가 옮겨가고 있어요. 원래 있던 위치에서. 그런데 몰라요. 그냥 문재인 잘한다. 선거 때 표 많이 받아라. 촛불을 들어줄게. 자, 왜? 정의롭고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옮겨간 나라가 어떤 행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지금 문재인은 한국을 어디로 끌고 가나? 자, 현재 문재인은 정의, 공정, 기회균등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양극화 시대, 일자리가 없는 시대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의, 공정, 기회균등. 그럼 여기에 반해서 보수는 정의가 아니고 불의, 그리고 공정이 아니고 불공정, 기회균등이 아니라 기회차등이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을 들이밀어 가지고 평화, 비핵,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수를 비판한 이 가치와 이 가치를 합쳐서 현재 주장해서 지지율 70%를 받고 있다. 근데 지난주에 한 5% 떨어졌더만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하루에 몇 cm씩 가느냐? 하루에 제가 볼 때 한 10m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 둥지는 10cm씩 이동하지만은 대한민국은 크기 때문에 한 10m씩 이렇게 옮겨가고 있어요. 그럼 이쪽은 문재인과 임종석이 원하는 나라. 왜 여기에 문재인 정권에서 임종석이 들어갔냐? 지금 이 정권을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임종석의 나라 또한 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 대통령이 아픈데 주치의가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며칠 쉬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임종석한테 보고한다니까 임종석이 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임종석이 원하는 나라인데 문재인 임종석이 원하는 나라는 그러면 뭐냐? 어떤 나라냐? 자, 자유민주국가에서 자유를 뺀 민주국가고 그 다음에 모든 사회의 부분에서
사회적이란 소시알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사회적 민주국가예요. 지금 북한하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친북적입니다. 어떻게 친북적이냐?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데서 뭔가를 선제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벌써 철도, 도로, 개성공단부터 시작해서 서해, 휴전선 일대의 군축, 그리고 무슨 각종 포대니 뭐니를 이렇게 뺀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친북, 사회적 민주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옮겨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통치하는 방식은 여당 의원이나 여당 내에서조차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토론이 부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과거에 현 정권처럼 여당을 다루고 또 내각에 대해서도 아니 몸이 아파서 규제 핵심 회의를 취소해 놓고 무슨 뭐 대통령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3시간 전에 경로를 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언론들도 골빈 언론이죠. 그런데 그걸 인정해 준다면 한번 보세요. 공무원이 준비를 했으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 준비한 내용을 보고 수정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야지 그 내용을 미리 받아보고는 3시간 전에 너네 그렇지야 회의 안 해 하고 경로하면 그건 뭡니까? 제왕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데모크라시 국가에서의 프레지던트가 아니에요. 그건 엠퍼러 황제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내각이나 민주당이나 야당을 상대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보면 제왕적인 겁니다. 제왕적 친북 사회적 민주국가로 이렇게 끌고 갈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동의를 받았나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가라고 동의해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동의를 해줬지요. 근데 이것도 사실 동의해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화비핵통일은요. 이런 평화비핵통일이라는 게 지금 뭡니까? 김정은 수령체제를 보장해주고 한반도 비핵화로서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빼고 주한미군이 훈련도 못하게 하고 한국을 막을 수 있는 전략자산도 빼라는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나라를 여기에 있는 이 나라로 끌고 가는 방식이 뭐냐? 거짓. 지금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몸이 아프다라는 부분 자체도 날씨가 어때서 무슨 규제 회의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지금 이 북한과 관련해서 누가 종전선언을 해달라 했느냐,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했느냐, 이런 부분에 저는 숱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협박.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말을 야당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권을 비판하는 일이 형식적인 대변인 성명 외에는 없어요. 그나마 좀 구석에서 궁시렁 하던 홍준표는 자신의 나무 홍목이 뽑혀버렸습니다. 어제 제가 한 방송에 가서 발목이라고 시를 하나 읊었어요. 발목 뭐냐? 나무를 뽑아낸다는 게 발목 아닙니까? 조지훈 시인의 낙하라는 시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이 정권이 협박을 통해서 언론을 무릎 꿇리고 야당의 입에 자갈을 채우고 또 밖에서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잡아넣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잡혀갈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왜 잡혀갑니까? 옳은 말만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고 옳은 말만 해야지 이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의 구미에 맞춰 오바다가는 정말 다칩니다. 자, 쇼를 하죠. 타건민 쇼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쇼를 합니다. 그냥 하면 될 일을 이 정권은 전부 쇼로 합니다.
그냥 밥 한 끼 먹자 하면 밥 먹으면 될 걸, 밥 먹기 전에 오프닝 세레머니부터 시작을 해서 불꽃 쇼고, 예? 밥도 무슨 에피타이저, 메인 디시, 디저트식으로 뜨들썩하게 쇼를 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면 100개로 부풀립니다. 자, 프로파간다, 선동. 선동 엄청나게 하지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적폐청산을 하려면 논두렁 시계부터 지금 진실인지 아닌지 가려보는 그런 적폐청산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들이 집권하고 난 뒤에 물러날 때는 청와대에 있던 자료 다 가져갔니 안 갔니부터 난리를 치더니만, 지금 보수 정권들 적폐청산한다고 할 때는 한마디로 청와대에서 기밀 유출했다고 하는 죄까지도 포함 넣었습니다. 서류 몇 개 나갔다고요. 자, 거기에 포퓰리즘, 이 말을 못하죠. 다 퍼주겠다고 합니다. 자, 신청해라. 이제는 육아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까지도 주겠다. 5세 미만에. 어쩌고 하면서 신청해라. 돈 받아가라 합니다. 대한민국이 신청하면 돈 주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자, 반역사. 반역사라는 것은 뭐냐? 이들은 지금까지 쓰여졌던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의 역사를 전부 부인합니다. 이거는 전부 친일 앞잡이들, 기회주의자들, 군부 독재자들, 그리고 썩은 재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드는 역사고, 우리는 이 역사를 부정하고 일제시대 때 임시정부부터 다시 돌아가서 역사를 쓰겠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만들어서서 단독으로 출범한 것도 솔직히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맞지요? 자기들이 한 말을 아니라고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매사를 지금 친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데 동의 받았습니까? 동의가 아니라 거짓 협박, 쇼, 선동, 포퓰리즘, 반역사, 친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누가 여기에 협조해주고 있느냐? 검찰, 경찰. 여기 걸 떼가 여기 준다니까 둘이가 지금 다 정권에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국정원, 이건 요즘 뭐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정원 빨리 없애길 바래요. 이거 막 북한에 구멍 파가지고 수상한이라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 정보 팔아먹는 원입니다. 국정원. 그리고 국가 돈 정확하게 전달하는 원이고요. 누구한테? 북한에. 그리고 기타 사법기구도 개판 5분 전입니다. 이래서 이런 자들이 이 정권에 살아남겠다고 협조를 해서 이 협박과 거짓 쇼에 같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비판해야 될 사람들이 비겁자들이 되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수 언론부터도요, 비겁합니다. 드루킹 사건의 전담반들을 수명을 풀어놓고 자료를 확보하고도 보도하기는커녕 딜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고 있어요. 자신들이 가진 잘못을 덮기 위해서 기자들을 푸는 거지 정말로 보도를 하려고 푸느냐라는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 보도 안 합니다. 문 정권이 무너질 때쯤 제일 빨리 보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아침에 안 울고 항상 황혼에 슬피 운다고 합니다. 자, 지식인. 과거에 보수 정권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렇게 언론에 이렇게 기고를 하고 해서 정권을 씹어대던 수많은 교수와 연구원, 이런 지식인들이 지금 문 정권에 말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독재 행위에 대해서 전부 입을 쳐 닫고 있습니다. 이들은 솔직히 말하면 지식인이 아니라 특정 이념에 기대어서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걸 용기 있게 지적해야 될 보수에서 덕을 본 대학 교수들이나 지성인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보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양아치들입니다. 지금 보수를 이용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곳곳에 사회이사를 맡고 정부 관련 직책위원회에 들어가고 관직에 등장했던 이런 보수 성향의 지식인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이런 자들을 박근혜와 이명박은 불러다가 장관시키고 수석시키고
각종 위원회 위원장 시키고 사회이사를 몇 개씩 던져주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갖다 줍니까? 아니면 예? 누구하고 친해서 해줬습니까? 지금 9년 동안에 덕을 본 사람들 중에 보수 정권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 숫자로 모으면 몇백 명, 몇천 명이 될 수 있을 건데 입을 쳐닫고 있습니다. 자, 상류 자산가. 솔직히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 때부터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면서 오늘날 강남이라는 데서 땅을 잡아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봉원사 사촌 부지를 한전 지금 있는 부지 지금 현대에 10조 넘는 돈으로 넘어갔죠. 10조 4천억인가? 그 부지가 처음에 봉원사로부터 정부가 갖고 오라 해가지고 뺐을 때 100원도 안 줬다는 거예요. 90몇 원 줬대요. 자, 그때 강남에 땅 박아서 개발 정보 얻어서 상류 자산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강남 일대에 살고 있는 예?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 뒤에 YS부터 거치면서 또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보수 정권에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서 자기 자산을 경제 성장의 속도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빠르게 불려가지고 오늘날 부를 일구었을 건데 이들이 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데 급급해서 지금 입을 다 닫고 있습니다. 입을 닫으려면 지갑이라도 열어야 될 건데 지갑도 안 엽니다. 자, 야당인 야당이 아니죠. 밥벌이 직장이지요. 근데 지금 한국당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밥벌이를 국회에 와서 안 해도 먹고 사는데 한 달 1,000만 원 월급은 그리고 비서 기사 대리기는 어렵지 않은 사람들일 건데 와 직장을 전부 여의도에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중은 왜 이러는가? 철저하게 선동, 프로파간다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정권이 대중을 선동하는 걸 보면 히틀러의 선정상 괴벨스가 독일 국민들을 이렇게 문해화로 만드는 과정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잘하지 않냐? 곳곳에서 그런 글들이 저한테 옵니다. 몇 명이 모여서 50대들이 모여서 술을 먹었는데 잘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듣기 싫다. 문재인 만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 프로파간다가 굉장히 먹히는 거죠. 뭘 개념화? 자,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머릿속에 개념이라도 있으면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몰려가서 표를 그렇게 찍어주겠습니까? 지방선거 때요?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저는 현 정권이 문재인 지지율보다는 실제로 투표를 하면 표가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한 20%는 작게 나올 거라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50% 안팎의 지지율일 거다. 근데 정당 득표에서 대충 그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당은 실제로 한 10%는 더 나올 거다. 그래서 한국당이 선거 전에 한 17, 8% 나왔는데 정당 득표가 28점 얼마인가 되었으니까 얼추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보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숨어있는 사이 보수가 있고 여론 조작이라 했는데 60.2%가 투표를 하고 까보니 여론 조작은 실제로 민주당은 정당 득표가 50%가 넘겼어. 51%고 한국당은 28%고 그렇게 나와버렸고 김문수는 20%가 겨우 넘는 득표를 했고 뭐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뭐냐? 보수의 상당수가 떠났고 제가 봤을 때 전성기의 보수가 100이라면 절반은 떠나버렸고 떠난 절반이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대선에 홍준표가 24%, 유승민이 6%대 둘이 합쳐서 31%가 좀 안 되는데 지난 대선보다도 물이 더 쪼그라들었다는 게 지금 보수의 실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대중들이 안보 위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것이 안보 위기가 아니라 평화라고 생각하는 몰 개념화가 됐고 사고 인지 기능이 마비됐다는 겁니다. 몰 개념화는 어떨 때 오느냐? 머릿속에 초기 치매처럼 요즘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저한테 누가 초기 치매 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치매 증세가 어떤데요? 하니까 이 자기가 했던 말을 자꾸 까먹고 또 동문서답하고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러면 초기 치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 인지 기능이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초기 치매화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감히 국민을 초기 치매라 해요? 저는 뭐 잘난 이 상류층 이런 사람들처럼 배설을 한다고 청문회 때 황장수 해가지고 딱 얼굴 따가 황장수가 국민을 초기 치매라 했다. 개돼지라 했다. 이게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사람은 청문회 통과 안 된다. 이럴 일 없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초기 치매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촛불 들고 나간 행위, 자기가 지방선거에 투표한 행위를 합리화합니다. 여기는 어떤 이 내용이 같이 가는가 하면 송사리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어항에다가 송사리를 넣어놓고 이렇게 보면 착착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저도 옛날에 한참을 뒤돌아봤어요. 저것들이 왜 몰려다니나. 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몰려다닌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한 마리가 움직이면 다른 송사리들도 그냥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왜 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먹이 주는 것도 아니고 먹이 줄 때만 왔다 갔다 하지 힘 빠지게. 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지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국민들이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왔다리 갔다리 직장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몰려다니고 있어요. 왜? 내가 송사리가 되어서 같이 움직여야지. 나는 여기 반대해서 혼자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아는 몇 분이요. 연락을 와가지고 아 요즘 살기가 싫다. 왜? 어디 가서 정권 욕하면 문재인 욕하면 막 아니라 그러고 뭐 사업하는 사람이나 파트너 거래 파트너하고 욕을 하면 이제 그거 끊어질 것 같고 자식들 집구석에 가서 자식들하고 욕을 해도 자식들이 내 말 안 듣는다. 내 이 나라 돌아가는 거 보니까 머지않아 적화될 것 같고 정말 술 먹고 이민 가버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침묵의 나선 이론. 다수가 문재인을 지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북쇼를 지지한다 생각하니까 입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점점 지금 이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마치 사실인 양 더 크게 보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신 못 차리는 송사리대 현상이 언제 없어지느냐? 개인의 재산 손실과 수익 감소가 가시화되어 고통이 느껴질 때 그때는 아 정말 쏘갔다.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이제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2006년 7년에 그렇게 찬양에 맞지 않던 노무현 정권을 그런 지지자들이라고 앞장서서 그야말로 술자리에서 뭐라고 하면 잔 던지고 하던 놈들이 어느 날 설거머니 같이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즘 이 경기가 안 좋아가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수입이 감소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오면 욕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언제 오느냐? 곧 지금 와요. 오고 있어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벌써 줄어들고 주 52시간 이제 뭐 유예했다 어쩐다 하지만 실현되면 줄어들고 최저임금 때문에 알바하는 사람들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있으면 전부 쌍수 들고 물러가라 할 겁니다. 자, 북한 문제 그러면 왜 둔감하냐? 386에 80년대, 90년대 대학 다닌 사람들의 이 민족주의가
사실은 바탕이 주사파인데 이게 지금 그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운동권 가요만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들은 나도 이런 386 민족주의에 물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프레임 전쟁을 전쟁이냐 평화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 좋아하나 평화 좋아하냐 하면 평화 좋아한다지 전쟁 좋아한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수구 보수의 잘못이 큽니다. 부패에 대한 염증이 여기에 커요. 또 친북 속성이 있는 자들이 사회 상층, 문화, 선전, 선동 기구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요즘 방송하는 꼬라지 안 보세요. 방송사에 출연하는 사람 틀어져 끼는 내용을 보면 이게 거의 북한 방송 비슷한 내용들이 숱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떠들어대고 종편에서 떠들어대고 하니 어떻게 이 송사리 떼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구 보수가 잘못된 거예요. 수구 보수라면 보수에서 한 자리 해먹은 사람들도 수구지만은요. 솔직히 말하면 아스팔트 보수부터 곳곳에 보수라고 자처하면서 자신이 애국자인 양 하는 사람들 다수가 수구 보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이 수구 보수가 아니었나, 또 수구 보수로 혹시 변하지 않을까 매일 반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끌고 가고 있는 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부가 실상을 똑바로 알고 정신을 차려야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여기가 평양이야 서울이냐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